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1년 중에 가장 쾌적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곳에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쾌적한 환경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기분 좋은 온도가 보통 한 70도, 80도 그 사이죠. 그래서 너무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이제 몸이 자꾸 떨립니다. 그것은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가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위해서 이 떨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열로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더워지면 어떨까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땀을 많이 흘리죠. 이 땀을 흘리는 게 바로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아주 운동하고 온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신체 그 피부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 혈관들이 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서 그만큼 열을 밖으로 내보내서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하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은 보통은 찬 것을 좋아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 따뜻한 걸 더 좋아해요. 그 따뜻한 공기를 좋아하고 이 에어컨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 음식도 젊은 사람들은 찬 것을 좋아해요. 여름에 냉면, 냉커피, 아이스 드링크 이런 것을 많이 마시죠. 오이 냉국이나 냉콩국수 이렇게 보면 여름인데도 사실은 이제 찬 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겨울에도 보면 따뜻한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해야 될 텐데 겨울에도 또 이렇게 일부러 또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여름에도 또 이렇게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거운 국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한번 땀을 내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더운데 매운 해장국 같은 것이 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체온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온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도가 적당해야 돼요. 이 휴미디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다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것을 봅니다. 최고 온도, 최저 온도를 보지만 또 습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보면 뉴욕 같은데 이 동부에는 아주 고온다습합니다. 아주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요. 자, 이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운 것을 참기가 쉬워요. 비교적 쾌적하게 느끼는 거죠. 더운 바람이 부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선풍기를 불면 우리 피부에 가까이 있는 이 온도, 더워진 공기를 밖으로 불어내서 찬 공기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풍기가 시원하게 그렇게 느껴지고요. 에어컨으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기후에 그냥 맡기지 않고 이렇게 선풍기나 체온계, 에어컨 같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온도를 내리고 습도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인간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LA 같은 데는 상당히 온도가 높지만은 건조해서 비교적 견디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같은 것이 고온다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동북부라든지 이 뉴욕 같은 데는 습기가 많아서 온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때로는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세균 감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뉴욕에는 이 곰팡이가 많으면서 또 알레르기도 많아요. 그 알레르기 체질 있는 사람들은 서부나 이 사막 체질에 사막 지방에 가서 살면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는 쾌적한 건조한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습도가 온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압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해변가에 살고 있으니까 이 기압이 그냥 1기압으로 늘 있으니까 이 기압의 고마운 것을 모르는데요. 보통은 기압이 높아지면 습도가 낮습니다. 또 기압이 낮아지면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개는 저기압이 많고 겨울에는 고기압이 많아요. 이 가을 하늘이 높고 구름이 없는 것은 고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에 이 구름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바로 이 저기압 때문에 그렇게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모르지만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 기압이 조금 낮아 있어요. 이 기압도 결국은 이 공기의 무게에 쌓임으로써 기압이 결정이 되는데요. 고산지대는 그만큼 공기가 조금 희박해져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산소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산병이 많이 걸리는데요. 특히 이제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그런 데는 해발 보통 4km가 넘어요. 그런 높은 데서는 저기압으로 저산소 쪽으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고산 지방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빨리 피곤해지고 숨이 차고 어려워집니다. 그 마추픽추 그런 데 관광을 간 사람들이 이 고산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티벳이나 이런 히말라야 주변에 관광 갔던 사람들도 이런 기압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압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비행기 여행입니다. 비행기는 보통 고산 지방은 뭐 그냥 4,000m, 5,000m 이 정도지만은 비행기 여행은 보통은 1만 미터 이상 올라갑니다. 10km 이상 올라가요. 그러다면 이 공기가 더 밀도가 줄어들어서 공기 저항이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엔진이 그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스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충돌 위험도 적습니다. 새들도 적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 비행 물체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1기압에 딱 적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km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건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귀 안에는 누구든지 다 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고막을 울리는데요. 그 공기 압력을 조절한 것이 바로 구시관입니다. 귀하고 미들 이어하고 이 입으로 이 구시관이 열려 있어 가지고 그것이 기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에 올라간다든지 감기나 알레르기로 이 구시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이 갑자기 귀가 아프고 먹먹하고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품을 해서 이렇게 턱을 움직여주면 또 껌을 씹어서 턱을 움직여주면 이 구시관이 열려서 다시 기압이 조절이 됩니다. 보통 항공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든지 또는 이륙할 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웁니다. 말은 못하고 이 귀 안에 기압을 느끼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또는 잘 안 듣기니까 무서워서 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울다 보면 다시 또 우는 것 때문에 턱이 움직여져서 이 기압이 다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또 산소도 적고 또 기압도 낮지만은 비행기 안에서는 기압을 일부러 높여줍니다. 압력을 유지합니다. 컴프레스드 에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저온은 바깥에는 마이너스 40도, 100도 이렇게 되는데 온도를 높여줘 가지고 히팅을 해줘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주 여행입니다. 우주 여행사들은 기온 차이가 아주 극심합니다. 특히 이제 달나라 같은 데는 공기가 적어서 거의 진공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달의 기온을 봤더니만요, 보통 열이 많을 때는 120도에다가 영하 80도까지, 그 일교차가 얼마입니까? 200도입니다. 우리는 일교차가 30도만 돼도 야, 이게 힘들다 그러는데 일교차가 200도나 차이 나요. 자, 수성에 가보면 어떨까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데 밤낮 기온차가 자그마치 610도입니다. 금성은 평균 온도가 460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구 이런 다른 이 행성에 비해서 가장 더운 데가 금성입니다. 지구는 여름에 더워봤자 38도, 겨울에 추워봤자 마이너스 15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화성에는요, 어떤가 하니까 대기 온도가 섭씨가 마이너스 63도예요. 63도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마이너스 15도만 돼도 우리가 힘들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데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쾌적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차도 많고 먼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돼서 살기가 좋아요. 시내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어서 한국은 거의 다 전국이 다 도시화 된 것 같아요. 인터넷도 어딜 가든지 잘 터집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아주 내륙 지방에 가면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건물이 너무 높으니까 경치가 가려져요. 또 뉴욕 만하탄 같은 데 가면 쓰레기가 많아요. 냄새가 문제가 됩니다. 쥐가 막 생깁니다. 도시 소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시골은 쾌적하겠지. 그런데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풀도 많고 좋아요. 잔디도 많고 그런 집이 소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근데 이상하게 땅값이 쌉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소음이 적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대신에 교통이 불편하고 인터넷도 잘 트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산속에 높은 지대에 살면 어떤 지방에는 가니까 아주 높을수록 이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높은 고층에는 경관이 좋아서 더 비싸대요. 그러나 또 어떤 데는 물 옆이 좋아서 워러 사이드인데 오션 사이드, 워러뷰 이런 데가 아주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 호숫가나 내가나 강변, 바닷가 이런 데가 아주 쾌적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곤충이 많아요. 벌나비가 많습니다. 알러지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저희 집에도 인터넷이 잘 안 터집니다. 셀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살면서 별장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데 쉬는 곳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런데 별장에 가면 또 야생동물이 많아서 위협이 되고 아주 외롭습니다. 보통 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이런 데는 비교적 알러지가 적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또 지진이 많아서 아주 두렵습니다. 계절이 불분명합니다. 플로리다 같은 데 너무 더워서 또 악어가 무서워서 그리로 이사가기 힘듭니다. 이 동북부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아주 명문대학이 대도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조그만 타운이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큰 도시들이 많은 인기를 끄는데 노인들은 결국은 시골이 조그만 타운으로 많이 나이 들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어서 걱정이에요. 자, 가장 쾌적하게 살기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돈으로도 못 사고 명예로도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감사하고 생활하면 이 땅도 쾌적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